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여러분, 이제 9월입니다. 9월. 야, 가을이에요. 장성호에게 9월이란? 9월이요? 예. 아홉수? 뭔 개? 뭐요? 아홉수죠 뭘? 아홉수. 왜요? 뭔뭐 아홉수? 아니, 10월, 11월, 12월. 예. 날짜 개념이 아니라 그냥 9라는 게 약간 아홉수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풀릴 듯 안 풀릴 듯 하는. 뭐 KBO 리그도 그런 팀들 있잖아요. 오늘 주제를 뭔가 좀 암시하는 듯한. 예. 사마정석에게 9월이란? 대성? 아이 뭐야! 감수성이 떨어져. 자, 우리 이용균 열사. 네. 이용균에게 갑자기 9월이란? 9월 로스터 확대 시즌? 야 역시 준비는 남자야. 달라. 최고네. 로스터 확대 시즌. 사실 로스터 확대 시즌. 지난 우리 도쿄올림픽 복귀 이후 첫 야구 이야기 저희가 쓴소리를 했는데, 야, 뭐 단독 드리블. 뭐. 살벌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좋잖아요. 네. 김 기자님이 그걸 조금 더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하도 이제 그러다가 자꾸 이제 부규축방도 같으니까 그 이제 지금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 시즌 KBO 리그 이제 팀당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엔 100경기를 조금씩 돌파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순위표를 보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특히 밑에서 지금 슬금슬금 치고 올라오는 팀들이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안 되는데? 안 돼요? 아니 빠른 정리 감사합니다.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롯데는 워낙 좀 좋았고, 네. 뭐 기아도 이제 전반기 마지막에 연승으로 끝내면서 이제 후반기 쫙 탔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니 저는, 네. 지금 8위 롯데랑 5위 지금 권인 그 NC SSG랑 네. 5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요. 5게임. 네. 네. 얼마 전까지 6게임이었어요. 지금 항상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롯데 찐팬 그 이모 해설위원에 따르면은 지금 이미 가량 갔어요, 롯데는. 지금 후반기 순위 경쟁 뭐 치열한데 뒤집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더블헤더라고 봐요. 더블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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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더블헤더. 아니,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는 발음이에요. 더블헤더. 더블헤더. 예. 더블헤더라고 보는데 이게 이 8월 25일 이후에는 이제 더블헤더 이제 9연전도 이제 펼쳐지고 막 하는데 더블헤더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로 제가 봤냐면 목요일 날 유일하게 NC하고 두산하고 이제 더블헤더를 했어요. 그런데 두산이 이제 2경기를 다 가져갔고, 그랬죠. 그 다음 날 이제 강호 콜드가 되면서 NC가 이제 이겼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경기를 보면 NC는 하나한테 2경기를 모두 졌고 두산은 롯데에게 5대10 경기를 동점하고 또 맞아. 일요일 날 경기를 졌어요. 그게 10대 10대인 네.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목요일 날 펼쳐졌던 더블헤더의 효증이 주말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권 싸움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매주 지금 더블헤더가 있거든요. 9월 내내. 그러면 일주일에 6경기였는데 7경기씩은 계속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발 투수 분명히 이제 구멍 생길 경기가 있고, 그러면 선수들도 지금 가뜩이나 주전 라인업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 지금 뭐 김기환이라든가 뭐 최정원이라든가 뭐 김주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결국에는 그 더블헤더를 놔야 되는데 과연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NC가 기아랑 더불어서 네. 지금 녹화 기준으로 90경기를 채 못 치렀네. 그렇죠. 가장 적은 경기를 치렀거든요. 와, 네. 변수가 되겠는데. 저는 무조건 더블헤더가 변수라고 봐요. 물론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설득력은 있었다. 네네. 예. 사마정석은 뭘로 보세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일단 연장전 폐지도 변수로 저는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이 몰려요. 취소가 되면 추후 결정이 아니라 더블헤더 그리고 월요일 경기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휴식일을 가져갔던 날짜가 없어진 거예요. 안전하게 어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날부터 생각이 내일은 쉰다라는 마인드, 그러니까 그게 생각. 몸의 휴식도 몸의 휴식인데 그렇죠.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사라졌다는 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지금 후반기 최근의 어떤 경기 흐름이나 분위기가 사실은
밑에 있는 팀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 무승부가 막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 그런 부분이 좀 보면서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장전 폐지에 따른 무승부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어쨌든 경기 후반 시즌 후반에 리그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연장전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전체적인 리그의 득점 환경도 변했고 올 시즌에 그 경기당 평균 득점이 9.8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 양 팀이 내는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10점이네요. 네네. 네. 리그 평균 자책도 4.7 지난해 4.77에서 올해 4.56으로 줄고 경기당 평균 득점도 지난해 10.33점에서 올해 9.81점을 줄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더 점점 안 나는 저득점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올 시즌에 9이닝당 실점으로 따지면 5.00이거든요. 이게 지금 2013년 4.69였고 2019년에 4.61이었거든요. 경기당 9이닝당 실점이. 요걸 따져보면 팀별로 9이닝당 실점 네네네.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지금 5.00인데 이게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는 경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후반기 들면서 4.57까지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57이면 점수가 안 나는 리그 득점 환경에서의 후반기 순위 싸움은 무조건 불펜 싸움일 텐데 점수를 안 줄이고 지킬 수 있는 야구를 하느냐라고 요게 키가 될 거고 불펜의 숫자, 그러니까 불펜의 지금 힘 말고 얼마나 많은 불펜 가용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은 순위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불펜의 양과 질. 네, 질보다는 이것이- 양이겠죠. 지금 예. 경기 일정 같은 걸 고려하면. 제가 지금 들은 게 질보단 양이다. 네네. 그냥 물량 공세가 중요하다. 동의합니까? 사마정서?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경기력을 보면 비슷한 경기에 필승조에 가까운 선수들의 투입이 잦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연장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니까. 막 집어넣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양보다는 질이 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그러다가 퍼질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쓸만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야 이걸 돌려 쓰고 할 텐데 사실 LG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선발 투수의 이닝들이 좀 적고. 근데 이게 딜레마일 것 같아요, 감독이. 항상 이제 우리가 불펜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쓰고 싶은 선수는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딱 이 정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만 쓰면 마지막에 갔을 때 뭔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연장전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불펜이 뭐 많아야지 뭐 좋은 거다 뭐 얘기하는데 오히려 필승조를 갖고 있는 팀들이 저는 퍼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연기 가면 결국에는 연장 없다고 한다면 일찍 써야 되고. 그렇지 일찍 쓰잖아요. 일찍 쓰면 그래도 뭐 한 타자 더 상대하게 되고 그 투수들로 이제 리드를 이제 계속 갖고 가다가 이제 클로저를 써야 되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예, 조심하는데 그렇죠. 이게 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팍팍 땡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써버리는. 좋은 투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단들이 오히려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야 이게 시즌 마지막 가면 이거 퍼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 연장전 폐지가 사실은 이 도쿄올림픽 이후에 KBO 리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좋은 거부터. 저는 이게 뭐랄까 좀 그 야구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양성 확대 장치. 이게 왜 그러냐면 감독들이 경기 운영을 할 때 9회까지만 하잖아요. 이제 10회, 11회, 12회를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회 안에 모든 승부수를 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벤치의 개입도 많고 일종의 작전 야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맷 윌리엄스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윌리엄스 감독도 이 1점의 가치가 확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일찍 불펜을 가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최현준한테 번트 안 시키는데 최현준한테 번트를 시키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보면 1점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스페셜리스트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한국 야구는 세게 치는 타자, 세게 던지는 투수, 그다음에 혹은 뭐 수비는 좀 그럭저럭 좀 떨어지더라도 공격을 잘하는 타자들이 좀 더 중용받는 리그였는데 리그 환경이 바뀌고 1점이 중요해지면 특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발만 빨라도 되고 수비만 엄청 잘해도 되는 이런 어떤 다른 방식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툴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막판에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한 점이 필요할 때 옛날에 강명구
네. 코치가 그랬듯이 딱 일로 나가놓고 막 흔들고 수비가 정말 뛰어난 선수가 공격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선수가 있다면 경기 후반에 대수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 지금까지는 정말 약간 비슷한 야구만 보다가 지금부터는 좀 더 특별한 선수들 다리가 엄청 빠르다거나 수비만 엄청 잘하거나 이 선수들을 경기 후반에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선수들의 가치가 조금 더 주목받으면 한국 야구가 어떤 조금 더 다른 지금까지 해온 야구와 다른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탄력 받았네. 그러면 탄력 받았어. 그럼 내년에도 내년에도 연장 좀 다양성을 위해서. 아니 다양성을 근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네네네. 거니까 이 된 마당에 이런 거라도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고 보니 그래서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선수도 한 명씩 있었잖아요. 막 발만 엄청 빠른 선수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선수가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감독들한테 물어봐도 퓨처스에도 이렇게 딱 그것만 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특기가 발이야라고 생각하는 선수들 자체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다 잘 치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긍정적인 부분은 고개가 좀 끄덕이시는데요. 예. 그 연장전이 폐지되면서 오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용균 기자가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분은 뭐 어떤 부분 느낀 게 있나요? 그냥 경기 초반부터 저는 굉장히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구회가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격이라든가 수비라든가 감독이 어떤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경기 초반부터 확 쪼여서 간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중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느껴질 때 굉장히 저희들도 긴장하면서 조금 더 이제 텐션이 높아지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연장전이 없어지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사마정석은 뭐 따로 느낀 게 저는 있습니까? 우선 물음표를 좀 달고 싶어요. 좋은 변화에 대해서는 예,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뭐 장현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좋은 선발들의 양팀 대결들은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진 느낌은 들어요. 아무래도 타이트한 상황에 또 좋은 뒤에 불펜 투수들이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경기력, 팬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경기력들이 덜어 나온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의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 혹시라도 선발이 무너졌을 때 빠른 투입의 불펜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번번해지면서 뭐 연속으로 해야 되는 더블헤더 경기 등등등 몰리는 일정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저는 우선 더 앞서서 예. 사실은 좋은 변화 쪽은 글쎄요 그냥 위에 상위 팀들에게 좀 유리한 어떤 제도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만 하거든요. 예. 예. 좀 불안할 때 딱 네. 끊어낼 수 네. 있으니까. 예. 거기다가 뎁스가 사실 상위 팀들은 좀 뎁스가 좋은 편이잖아요. 그만큼 불펜들도 좋고 어떤 선수층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 팀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예. 네. 연장전 폐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사마정석이 표했는데 네. 자 뭐가 안 좋아진 겁니까? 연장전 폐지돼서 안 좋은 쪽. 일단 기자. 불공평한 규칙이에요. 시즌 시작 전부터 했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즌 중반에 했잖아요. 그리고 각 팀마다 치른 경기 수가 다른 상황에서 네, 들어간 거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국 야구는 승률을 계산할 때 무승부를 분모해서 뺍니다. 아예 경기 수 자체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지금 시점에서 무승부가 딱 하나 벌어졌을 때 현재 승률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이를테면 승률 6할을 달리고 있는 팀이 무승부를 하면 이건 시즌 최종 계산할 때 이 무승부의 가치가 0.6승이 돼요. 분모에서 빠져버리니까. 근데 지금 승률 4할을 하고 있는 이를테면 뭐 하나라든가 뭐 이런 하위권 팀들이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 똑같은 무승부인데 KT는 0.6승이고 하나는 0.4승이에요. 같은 무승부에 0.2승 차이가 나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불공평한 거죠. 네. 똑같이 비겼는데. 그러니까 그거 이걸 자체로 따져보면 불공정하네요. 그게 이제 그냥 합의가 됐어요. 그냥 뭐 실행위원회하고 이사회 해서 모여서 선수 치료를 위해서. 예전에는 무승부를 분모에 포함시켰던 적도 있지 않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0.5점인가로 네. 아마 그 승점 계산을 승점제를 했던 한 적도 적이 있고요. 있었어요. 네. 분모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실상의 다승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냥 이거
분모에 포함돼서 불리해지는 근데 거니까. 사실 그것도 규정이 그때그때 달랐던 거예요. 맞아요. KBO의 그래서 규정이 계속 달라지는데 2009년에 기아가 1등이었고 81승 4무 48패였고 SK가 80승 6무 47패였는데 당시에 무승부가 분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승부는 패랑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81승을 하고 SK가 80을 해서 기아가 1등이었는데 지금 승률제로 따지면 승률이 SK가 더 높아요. 그때 기아가 우승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거 진짜 일종의 불공정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후반기 레이스에서. 예. 어쨌건 KBO는 합의만 하면 돼요. 자기들끼리. 또 시작이야. 그럼 캡사이신 꺼냈어 또. KBO의 문제가 아니라 이 리그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검토를 많이 했어요. 네.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실행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해서 어쨌건 그 현장 그러니까 사실은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지난해 시즌 시작할 때 시작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5월달에 시작했죠.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감독을 비롯한 현장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144경기 다 못한다. 그 작년 시즌 초반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거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꾸려가기도 어렵고 경기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선수들의 부상 위험성도 높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140경기를 고집을 했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올해 또 올림픽 브레이크랑 뭐 리그 중단도 있었고 이러다 보면서 시즌이 길어지는 와중에 또 144경기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장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결정한 게 9회 무승부였어요. 9회 이제 연장전을 치르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감독님들 다 좋아하거든요.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게 더 선수들을 아낄 수 있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막 몸 풀었다가 다시 뭐 안 풀겠다 이런 경우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깔끔해지기 때문에 감독들의 경기 운영은 되게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감수한 거죠. 지금 유리한 팀이 유리하고 불리한 팀이 불리한 규정이라는 것. 그리고 KBO의 대부분의 결정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유리한 팀이 유리하고 불리한 팀이 불리하고. 리그 중단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유리한 팀들이 유리하고 불리한 팀이 이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도 못하는 것들이 조용해! 뭐 그런 느낌이 어딜 끼어들어!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아니 실제로 끼고 싶으면 야구 잘해. 세상사가 다 그래.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그 작년 그 시즌 초반에 아니 144경기 고집할 게 아니라 개막이 한 달 이상 늦춰졌는데 막 가을 야구 축소하고 이런 마당에 정규 시즌을 10개 구단 합의하에 좀 축소하고 가을 야구는 정상적으로 치르는 게 왜냐하면 또 축제고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그래도 이 KBO를 구성하는 상품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인데 전 이번에도 도쿄올림픽 직전에 발표가 났잖아요. 연장전 폐지.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도 3전 2선승제로 축소. 또 이게 정규 시즌은 좀 줄이면서 가을 야구는 그래도 좀 풍성하게 잔치상을 좀 제대로 차려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빠른 인정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무관중이잖아요. 무관중이기 때문에 구단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관중 수익이 싹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이 손 벌려서 운영해야 되는 야구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야구단이 벌어들이는 관중 수익 외에 되게 중요한 수익이 그 야구장 광고예요. 관중이 안 들어오는데 야구장 광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야구장 광고는 중계 때 잡히는 광고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잡혀요. 그렇죠. TV 노출 값어치. 핵심이니까. 그래서 제일 비싼 자리가 이제 포수 뒤쪽에 있는 막 거기 덕지덕지 막 붙어 있잖아요. 예, 뭐 2마리 치킨도 있고. 뭐 그렇죠. 네. 뭐 약간 되게 게다가 KBO 리그 중계권의 핵심은 5경기 전경기 중계잖아요. 그게 이제 중계 해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중계는 얼마나 쉬워요. 맨날 자기 팀 경기만 해설하면 되는데 이거 진짜 할 얘기도 많고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5개 구장의 모든 경기를 커버해야 된다는 중계권 계약 때문에 4개 회사가 막 돌아가면서 계속 뽑기하고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게 구단이 갖고 있는 야구장 광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장치예요. 그게 없으면 인기 구단 광고비는 이만큼 되고 중계 잘 안 되는 구단의 광고비는 특히 지방 구단의 경우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요걸 그런 어느 정도 공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 경기당 광고비, 중계가 되는 경기의 광고비 규모가 약 1억 원, 한 경기당.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가 줄어들 때마다 1억 원씩이 줄어요. 5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144경기에서 143경기가 되면 5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리그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공정한 어떤 경기 일정을 위해서 144경기에서 9경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한 경기씩 덜 하는 걸로. 그럼 135경기가 되면 90억 원이 리그 전체에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무관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144경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선수들이 힘드니까 어쨌건 연장전 폐지도 그런 맥락에서 결정이 된 거고, 그렇게 꾸역꾸역 이어가면서 리그를 다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어쩔 수 없는 결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런데 네. 관중이 들어올 때도 이 100만 내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줄이자고. 관중이 들어올 때도. 지금은 관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 기자님처럼 그런 어떤 그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전에 관중이 들어올 때는 왜 안 줄이냐는 거죠. 지금은 절실해서 1억 원씩인데 그때는 한 경기라도 더 해야 관중 수익도 들어오잖아. 네. 이건 같은 맥락에서 네. 10개 구단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경기 수를 줄이면 가뜩이나 많지 않은 돈인데 이걸 관중 수가 또 줄어? 그러면 광고비도 또 줄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단들의 의견이 조금 갈려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144경기를 유지하자는 쪽이고, 소수 의견이 좀 줄이자. 이 줄이자는 의견 쪽에는 이 경기의 질적 유지뿐만 아니라 이 경기 수가 많아서 FA 몸값이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변이 적은 가운데 경기 수가 느니까 특정 선수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FA 가격이 치솟는 거죠.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수가 줄면 슈퍼스타가 아니라 다른 선수를 좀 메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 선수 한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투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FA 시장의 현실화,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리그 경기 수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구단들도 그때 제가 조사했을 때 한 3군데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합의가 조금 어려워요. KBO 리그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KBO가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10개 구단이 모여서 각각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드래프트 문제도 그렇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이 리그 경기 수 조절도 이게 돈이 걸리니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리그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당장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예산을 짜고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이만큼밖에 못 벌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는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럼 거기 이후에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리그가 이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지겠어요, 그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 리그 운영이 어려운 점이죠. 근데 포스트 시즌 경기 수는 줄여요? 구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죠. 그건 KBO 거니까. KBO 거니까요. KBO가 결정하면 돼요. 그 포스트 시즌의 수익금은 경비를 뺀 나머지가 다 분배금이라고 그러나요? 1등팀, 네. 5승팀 이렇게 나눠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 진출한 팀들에게 나눠지는 돈이죠. 진출 안 한 팀은 관심이 없고, 이게 뭐 줄건 늘건 진출한 팀들도 자기가 우승할 수 있는 거라는 확신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반대가 덜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하고 이 부분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시즌 줄인 거는 저는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5판 3승에서 3판 2승제로 줄이면 그 불과 한 3일? 뭐 요 정도거든요. 3일, 4일?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포스트 시즌을 줄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을 다 할 거면 그냥 포스트 시즌 제도도 저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정규리그보다 그 가을에 이제 진출한 5팀의 어떤 그 선수들의 활약 이런 것들이 더 보기가 좋고 아무래도 이제 집중도가 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인 거는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결국 뭐 11월 15일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고척돔에서 이제 포스트 시즌이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날씨에 대한 거는 그렇게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사실 핵심은 이게 갑자기 전반기 끝나고 바뀌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만약에 시즌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그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규정들이 바뀔 때는 저는 KBO가 나와서 그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후반기에 어떤 그 규정들이 바뀔 때 그냥 쓱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아쉽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이제 팬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KBO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 부분. 그리고 우후죽 시점 너무 자꾸 바꾸는, 네. 그냥 그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규정들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바꾸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전 사실은 옐카 3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와 댓글이 뭐가 있냐면 성민규 단장이 출연을 네. 했는데 한 것일 때 꽝이 될수 아니 있지만 롯데 꽝이 자이언츠가 될수 있어. 삼진만 구단의 어떤 한 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감동이다라는 팬들의 그 여러 같은 성원과 댓글을 보면서 아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책임 있는 주체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결정이 리그 실행위원회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명확해요. 우리 구단의 보탬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바탕으로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메이저리그가 그런 경기 수출이고 포스트시즌 제도 바꾸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걸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되냐면 선수 노조랑 해야 돼요. 이 CBA라는 걸 통해서 이 양쪽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려가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뭐 선수들은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포스트 시즌이 왜 축소가 됐냐면 12월 달에 경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계약서에다 12월까지만 일한다고, 11월까지만 일한다고 써 있잖아요. 선수 시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서 혹은 뭐 그 선수 계약서에 넘어서는 범위에 12월 달에 경기를 할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귀찮은 문제들 이거 그냥 안 하려면 피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면 여기서 끝내면 돼요. 포스트 시즌을 확 줄여가면서까지 2등, 3등 팀도 있는데 이게 3전 2승이 돼버리면 윗팀이 훨씬 유리해져요. 한국 시즌 1등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힘을 안 빼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포스트시즌 굉장히 중요하니까 포스트시즌 경기 수를 늘리려면 12월 달에 넘어서도 경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누구랑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선수협회랑 하는 게 좋지만 선수협회도 이거 할까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합의가 만들어졌으면 12월 달에 경기를 하고 안정적인 포스트시즌을 치르면서 미스터 디셈버도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고 줄여서 여기서 끝 해버리는 게 리그 스타일이죠. K 스타일. 귀찮으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결정들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연장연 폐지에 관련해서도 만약에 선수 노조와의 협의가 있어 선수들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알리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웠겠죠. 아니면 혹은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선수가 반대를 하면 혹은 거꾸로 선수들이 144경기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먼저 후반기에는 연장전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면 훨씬 더 관심도 끌어올리고 팬들도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결정은 그 실행위원회 이사회에서 하는데 네. 그 선택지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KBO 차원에서 준비를 하나요? 실행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요. 네. KBO가 선택지를 내기도 하고요. 당연히 KBO가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런 자료들을 주기도 하고 구단들도 알아서 요즘에 막 데이터 다룬 선수 그 직원들 많잖아요. 각 구단에 이거 다 따져보고 해서 협의들을 하죠. 근데 지금 이 구조가 계속 된다면 그냥 뭐 KBO 마음대로 뭐 실행위원회나 이사회 마음대로 이건 무한 반복 되게 수밖에 없어요. KBO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커미셔너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 상벌위원회 사인하는 거 정도. 와. 상벌위원회 올라오면 상벌위원회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못해요. 옐카? 오늘도 뭔가 제도가 바뀌고 이게 야구 팬들이 야구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준다면 이건 왜 이렇게 된 건지 맞는 방향인지 뭔가 잘못된 방향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리그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옐카 야구 이야기에서 해봤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오늘 마무리하죠. KBO의 규정은 대학 입시가 아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왜 이렇게 매년 바뀌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입시제도. 네. 입시제도가 정말 매년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고3 학부형이었는데
이게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저도 희생양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뭐예요? 수능 2번 본. 아 그래요? 아니 2001학년도부터 바뀐 게 진짜 많더라고. 2001년 바뀌어, 5년 바뀌어, 8년 바뀌어, 9년 바뀌어, 12년 바뀌어, 14년, 15, 17, 뭐 18 계속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게 KBO리가 또 규정이 또 바뀌었잖아요. 약간 대학 입시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그 팬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어떤 규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KBO가 이 규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의도가. 그렇죠. 네. KBO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균 기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야구 제도가 교육 제도랑 이제 비슷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 바로 그래요? 장순아가 얘기를 해서 지금 깜짝 줄쳤어요 여기. 한 줄로야. KBO 야구 규칙 용어의 정의 72조에 스트라이크라고 있습니다. 투수의 정규 투구로서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이게 다예요. 스트라이크. 지금의 KBO의 규정 중에 가장 잘 만져야 되는 규정이 이 스트라이크 규정이 아닐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타자의 어느 신체 부위로 또 홈플레이트에 어떤 그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그건 있긴 있죠. 그거는 뭐 네. 유니폼의 어깨 윗부분과 뭐 바지 윗부분 중간에 어딘가로부터 그리고 뭐 무릎의 위아래 어디 중간 어디로부터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예. 예. 요 존 안에 들어온 것도 중요한데 요 존에 막 스쳐도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보다 앞선 건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하는 건 이건 타자가 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공이 스트라이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이 심판이 이건 칠 수 있는 공이야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막 방송 화면에 나오는 네모에 막 네. 빠졌으면 막 이러고 뭐 들어가는데 안 잡고 막 이러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야구에서 중요한 건 좋은 공을 던지고 좋은 공을 때려서 만들어내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야구 볼 때 모든 관심이 이거 들어갔나? 이거 제대로 판정했나?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국 야구를 재미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리그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크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제정이 다시 한 번의 합의 이런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로봇 심판 도입에 앞서서 무엇이 스트라이크인가? 자, 삼화정석. 저는 팬투표? 팬투표라고 좀 단정을 지은 건 뭐냐면 위기가 이 기회란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이 올스타전 팬투표를 우리가 팬들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을 결정할 수 있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팬들에게도 또 다른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나 많은 KBO 리그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팬들을 또 통해서 어떤 그런 공간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면 또 다른 또 여러 규정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KBO가 2021 시즌 중반에 내놓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변경과 관련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엘타 야구 이야기 꾸며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용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야구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 듣고 싶은지도 댓글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일한 삼화정석, 장순아, 김 기자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